수년 동안 전기차 전쟁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어. 테슬라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맞붙은 거지.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중국의 거대한 기업들, 심지어 비밀리에 준비해온 스타트업들까지 전부 배터리, 모터, 그리고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 그런데 말이지, 도요타나 비아디, 아니면 애플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새로운 모터 기술을 공개했거든. 이건 단순히 전기차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 아예 정의 자체를 새로 써버린 수준이야. 발표 순간 자동차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 이번에 공개된 기술은 경쟁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일격이 될 수도 있거든. 이 시스템은 혁신적이고 앞선 데다가 효율적이고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해. 심지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만 의존하지도 않아. 이건 그냥 모터가 아니야. 그동안 테슬라를 과소평가했던 모든 기업들에게 내려진 기술 사형 선고 같은 거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모터의 세부적인 원리, 왜 수십 년은 앞선 기술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석가들은 이걸 전기차 전쟁의 종결자라고 부르는지를 깊이 파헤쳐 볼 거야.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테슬라가 진짜로 무적이 되는 날로 기억될 수 있으니까. 전기차 혁명을 한 발 앞서서 경험하고 싶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줘. 테슬라는 무려 2톤짜리 차를 제로에서 60마일 속도까지 2초도 안 걸려서 튀어오르게 만들었어. 터보도 없고 변속기도 없고 엔진 굉음도 없어. 그냥 고요하다가 곧바로 충격 같은 가속이 몰려오지. 이건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야. 그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야. 내연기관과 복잡한 구조, 그리고 기존의 상식을 향한 전쟁 말이야. 머스크가 내놓은 새로운 모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그건 사실상 종착점이야. 테슬라가 모델 S 플레이드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차 한 대를 본 게 아니었어. 역사의 굵은 선을 긋는 그 전과 후를 나누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였지. 왜냐하면 그 매끈하고 단순해 보이는 차체 속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구동 시스템이 숨어 있었거든. 안쪽에는 지금까지 양산된 어떤 전기차 모터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 로터가 들어있어 무려 2만 회전 이상을 분당 찍어내지. 대부분의 엔진을 안에서부터 찢어버릴 만큼의 속도야. 원심력만으로도 금속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서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야. 왜냐고? 테슬라가 남들이 못 푼 물리학의 퍼즐을 풀어냈으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랑 브랜드에 집중할 때 머스크 팀은 훨씬 더 깊숙이 물리로 들어갔어. 로터가 거의 폭발할 만큼의 속도로 돌게 만들고 거기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탄소 섬유로 감싸버린 거야. 그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보통 전기차 모터는 16,000회전 정도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부서져. 그런데 테슬라는 이만 회전을 넘겨버렸어. 이건 개선이 아니라 한계 자체를 깨부순 거야. 게다가 단순히 도달하는 걸 넘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까지 해냈지. 그 비밀은 바로 탄소 섬유 로터야. 미친 듯한 압력 속에서도 구리코어를 꽉 붙잡아주면서 원심력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게 중요한 이유는 로터와 그 주변에 있는 고정자 사이의 공기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더 강해지고 모터 효율도 더 높아지거든. 이건 원자 단위의 정밀 기술이야. 단 한 마이크론만 어긋나도 성능이 떨어져. 탄소 섬유 덮개에 아주 작은 결함 하나만 있어도 로터는 산산조각 날 거야.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단순히 작동하게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차량에 쓸 수 있게 만든 거야. 2021년 6월 11일 모델 S 플레이드 고객 인도 행사에서 머스크는 그 모터를 직접 무대 위로 들어 올렸어. 그냥 소품처럼 보였지만 그 작고 아담한 덩어리 안에는 지구에서 가장 앞선 전기차 모터가 들어있었지.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만 어떤 세단보다 강력하고 효율은 기존 전기차의 법칙을 갈아치울 정도였어. 이건 단순한 홍보 멘트가 아니야. 테슬라는 진짜 열쇠를 내놨고 모터 트렌드가 직접 시험해봤지. 결과는 모든 기대치를 넘어섰어. 플레이드는 이전 모델 S보다 무려 25%나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그 수치는 엔지니어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였어. 그럼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 단순히 힘을 제어하는 수준이 아니야. 변속기나 기어 전환 같은 장치 없이 새 모터는 제로에서부터 순수한 토크를 바로 뽑아내. 지연도 없고 멈춤도 없어. 발을 페달에 살짝 얹는 순간 폭발처럼 터져나오지. 플레이드는 가속한다기보단 분출한다는 말이 더 맞아. 그런데도 소음도 없고 과장된 연출도 없고 딜레이도 없어. 이런 덩치 큰 차라면 원래 전차처럼 둔탁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슈퍼카처럼 유연해.
게다가 특수한 엔진들처럼 시키기 위해 쉬어야 한다거나 까다로운 관리도 없어 테슬라의 로터는 그저 묵묵히, 조용히, 효율적으로 매일같이 돌아갈 뿐이지 이건 단순히 속도 얘기가 아니야. 그 속도가 가진 의미에 관한 거지. 로터가 소형화되면서 배터리 공간도 늘어나고 탑승자 공간도 넓어지고 심지어 미래의 다른 활용 가능성까지 열려 초고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 항공, 로봇, 군사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신호야.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야. 기존의 룰에 대한 도전장이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모터 하나 더 붙이고 인버터 하나 더 얹고 무게만 불려가는 동안 테슬라는 핵심을 파고들었어. 엔진이란 게 본질적으로 뭘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다시 쓴 거지. 그 결과물이 단순한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넘어서 마치 일종의 깨달음에 가까운 무언가가 된 거야. 수치만 봐도 놀라워. 플레이드는 60마일 시속까지 2초도 안 돼서 도달해. 4분의 1마일은 9초 점, 2초에 주파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그 기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는 거야. 변속기도 없고 기어 맞추는 소음도 없고 스피커로 내보내는 가짜 엔진음도 없어. 오직 순수한 힘이 곧바로 조용하게 끊임없이 전달될 뿐 이건 단순히 신차 공개가 아니라 모든 기존 한계를 무너뜨린 모터의 등장 선언이야. 기계, 열, 자기장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지. 테슬라는 단순히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퍼포먼스 차량들이 따라가려 할 설계도를 제시한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2만 회전이 넘는 탄소 섬유 로터에서 시작됐지. 이제 성능과 효율 얘기를 해보자. 수치만 들으면 믿기 힘들 정도야. 무려 1020마력과 1500 파운드-피트 토크가 4문짝짜리 세단에 들어가 있어. 그냥 마트장 보러 갈 때 탈 수도 있는 차에 말이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모델 S 플레이드가 한 건 단순히 기록을 갈아치운 게 아니거든. 성능과 효율이라는 기존의 규칙 자체를 깨고 새로 써버린 거야.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출력이냐 주행거리냐 둘 중 하나에만 목을 맬 뿐이야. 테슬라는 둘 다 가져오고도 더 가볍게, 부품은 더 적게, 에너지 손실까지 줄였어. 비밀은 배터리나 소프트웨어에만 있는 게 아니야. 핵심은 바로 모터 설계지. 탄소 섬유로 감싼 로터가 2만 회전 넘게 도는 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플레이드에서 페달을 밟는 순간 단순한 힘이 아니라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린 시스템이 깨어나는 거야. 세 개의 전기 모터가 완벽하게 동기화돼서 1020마력의 펀치를 날리거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단순한 폭발적 속도가 아니야. 바로 일관성이야. 배터리가 가득 차 있든 거의, 바닥이든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토크는 끊임없이 그대로 유지돼 성능이 거의 줄어들지 않아. 변속기도 없고 터보 지연도 없고 느려지는 순간도 없어. 과열되지도 않고 복잡한 냉각 장치도 필요 없고 고성능 휘발유 엔진처럼 연료통을 순식간에 비워버리지도 않아. 테슬라의 모터 설계는 단순히 전례 없는 토크와 파워를 주는 게 아니라 발열 관리, 내구성, 효율까지 전부 한 단계 끌어올린 거야. 특히 극한의 하중에서도 말이지. 그리고 테슬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2023년 3월 차세대 모터 기술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그들은 히토류 금속을 아예 없애버렸어. 줄인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 거지. 이건 지금까지 전통적인 전기차들이 의존해온 글로벌 공급망에 정면으로 한 방을 날린 거야. 그 말은 곧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고 채굴도 줄고 장기적인 비용까지 낮아진다는 뜻이지. 게다가 비싸지만 중요한 인버터 재료인 실리콘 카바이드 사용량을 75%나 줄였는데 성능 저하는 전혀 없었어. 사실 차세대 유닛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겨우 $1,000 정도야. 오타가 아니야. 부가치 실온보다 빠르게 달리고 시속 200마일까지 치고 나가며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 넘게 달릴 수 있는 모터를 테슬라는 지금 고급 노트북보다 싼 값에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게 아니야.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드는 거지. 수십만 대를 양산하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 그게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이야.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산업적 규모에서 유지 가능한 속도라는 거지. 수치를 보자. 제로백은 1.98초, 4분의 1, 마일은 9.25초, 그리고 시속 200마일까지 가속을 이어가. 이 모든 걸 4명을 태우고 풀사이즈 트렁크까지 챙기면서 해낸 거야. 이건 단순한 슈퍼카 영역이 아니라 세계 기록의 영역이지.
그리고 테슬라는 이걸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양산을 위해 설계한 거야. 심지어 21인치 휠을 끼운 상태에서도 모델 S 플레이드는 EPA 기준 348마일 주행거리와 실제 고속도로 주행 약 300마일을 보여주지. 그리고 세계 모터의 초고속 성능을 내면서도 갤런당 마일 환산치가 101마일 정도야. 내연기관 퍼포먼스 차들은 꿈도 못 꾸는 수치지. 하지만 성능만으로는 전기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진짜 승부는 효율성이야. 테슬라의 모터 아키텍처는 에너지 제어가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해. 거대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 없고 복잡한 열 관리 장치도 없어. 모든 게 컴팩트하고 정교하게 통합돼 있지. 그 결과 공기 저항은 더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줄고 복잡성도 최소화돼. 그런데 이 복잡성이야말로 대규모 생산의 최대적이야. 연간 50만 대를 찍어내려면 나사 하나까지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게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이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 배터리를 억지로 끼워 넣을 때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기준으로 설계했어. 모든 부품, 모든 모터, 모든 배터리 팩이 전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거지. 이건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비용 우위를 만들어내는 핵심 토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을 보자.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연간 75만 대를 생산해. 베를린은 50만 대를 향해 속도를 올리고 있고 오스틴은 이미 37만 5천 대를 넘어섰어. 그런데도 테슬라는 멈추지 않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에서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올라가고 있고 산티아고도 계획에 포함돼 있어. 이건 단순히 전기차 생산이 아니야. 테슬라는 전기차 도시를 짓고 있는 거야. 전량, 속도, 수직 통합까지 모두 최적화된 생태계를 만드는 중이지. 이 공장 안에서는 기가프레스라는 거대한 주조기를 써서 차체를 단번에 찍어내. 예전엔 수백 개의 부품을 용접하고 수십 대의 로봇이 필요했던 공정이 이제는 몇 분 만에 한 대의 기계로 끝나.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 자체의 혁명이야. 테슬라는 아예 자기 모터를 레고 블록 다루듯이 써. 작고 모듈화돼 있고 어디에든 끼워 넣을 준비가 돼 있거든. 모델 S, 사이버트럭, 세미트럭,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량들까지 전부 같은 모터 DNA를 공유해. 그 말은 곧 부품 공유, 더 빠른 생산, 더 낮은 비용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건 조립 라인에서만 멈추지 않아. 테슬라는 직접 판매하잖아. 딜러도 없고 중간 마진 장난도 없어. 무선 업데이트가 비싼 서비스 센터 방문을 대체해. 게다가 변속기도 없고 배기구도 없고 움직이는 부품이 적으니까 평균 테슬라 오너는 1년에 서비스 센터에 가는 시간이 10분도 안 돼. 이건 사치가 아니야. 구조적인 이점이야. 그리고 이런 효율 하나하나가 전부 모여서 차이를 만든 거야. 모터 설계에서부터 기가팩토리 공장 바닥까지 테슬라는 힘, 속도, 주행거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모든 단계에서 비용을 줄였지.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만들고 가격을 낮춰도 여전히 돈을 벌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모든 면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왜냐하면 남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 테슬라는 이미 수십만 대 규모로 그 미래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핵심은 거기서 다시 모터로 돌아와 RPM 한계를 부수고 희토류 금속을 없애고 전기시대 성능의 의미 자체를 다시 정의한 모터. 남들이 배터리 스펙이나 엔진 미세 조정에 매달릴 때 테슬라는 훨씬 전략적인 목표에 집중했어. 바로 도로 자체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감히 만들 생각조차 못한 자기만의 충전 제국이야.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이제 단순한 혜택이 아니야. 그건 진짜 글로벌 인프라 우위가 됐어. 전 세계에 7,100개 넘는 스테이션과 67,300개가 넘는 충전 포트가 있고 가동률은 무려 99.97%야. 이건 다른 충전망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이동통신망보다도 안정적인 거지. 다른 EV 오너들이 충전기 찾느라 헤매는 동안 테슬라 운전자는 그냥 꽂고 달리면 돼. 앱 오류도 없고 고장난 충전기도 없고 눈치 게임도 없어. 그리고 테슬라는 멈추지 않아. 이미 슈퍼차저 V4를 깔기 시작했어. 충전 출력은 325kW까지 끌어올렸고 CCS 어댑터랑 카드 리더기도 달아서 이제는 모든 차가 쓸 수 있게 개방하는 중이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맞아. 테슬라는 지금 경쟁사 차들까지 충전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어. 2024년 말부터는 미국에서 연방보조금을 받는 충전소들은 테슬라 외 EV도 지원해야 해. 테슬라는 이미 그걸 내다봤고 개방에 동의했어. 덕분에 앞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기회까지 생긴 거야. 이건 남들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게임에서 테슬라가 몇 수 앞서둔 수지. 하지만 테슬라는 단순히 최고의 충전망을 만든 게 아니야. 아예 플러그 자체를 다시 정의해버렸어. 원래 테슬라 전용이었던 NACS 커넥터가 이제 업계 표준이 됐거든.
포드, 제너럴 모터스, 볼보, 리비안, 메르세데스까지 전부 고개를 숙였어. 다들 NACS를 받아들이는 중이지. 왜냐하면 고객들이 테슬라 충전망에 접근할 수 있길 원하니까. 더 이상 커다란 어댑터 필요 없고 느린 CCS 포트도 필요 없어. 테슬라 플러그는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이미 어디에나 깔려 있거든. 테슬라는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했던 걸 도로 위에서 해낸 거야. 자기 규격, 자기 생태계로 굳혀버렸고 이제는 업계 전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리고 이건 북미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유럽에서도 CCSE 기반 슈퍼차저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 중국에서는 아예 테슬라가 테크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어. 대형 충전 광장, 도시 밀집 지역에 맞춘 인프라, 끊김없는 결제 시스템까지. 중동은 다음 무대야. 이건 단순한 EV 충전기가 아니야. 이건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노키아가 세운 이동통신타워 같은 거지. 누가 충전 포트를 장악하느냐가 곧 에너지 흐름을 장악하는 거고 지금 그 포트를 쥐고 있는 건 바로 테슬라야. 하지만 인프라 지배는 사실 하드웨어층일 뿐이야.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소프트웨어층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인공지능, 즉 AI가 전면에 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시중에 파는 칩을 사고 엔비디아나 AWS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쓰는 동안 테슬라는 도조라는 맞춤형 AI 슈퍼컴퓨터를 직접 만들었어. 목적 자체가 자율주행 훈련이야. 그리고 그 훈련은 실제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모은 영상 데이터로 진행돼. 이건 그냥 마케팅 용어가 아니야. 테슬라는 매 시간마다 100만 마일이 넘는 주행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어. 모든 정지 신호, 모든 보행자, 모든 아찔한 상황이 전부 훈련 연료가 되는 거지. 그 데이터는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야.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에 반영돼. 도조의 심장부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D1 칩이 들어있어. 도조 아키텍처는 모듈, 셀, 렉,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엑소팟이라고 부르는 단위로 확장되는데 성능은 무려 엑사플롭급에 도달할 수 있어. 쉽게 말해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이 자랑하는 최신 AI 훈련 클러스터보다 더 강력하고 오직 자율주행만을 위해 전용으로 짜여진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 수직 통합의 의미는 단순해. 테슬라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엔비디아 병목도 없고 제3자 비용도 없고 지연도 없어. 칩, 시스템, 차량, 네트워크, 피드백 루프까지 전부 자기 손 안에 있거든. 그리고 그 루프는 점점 더 빠르게 조여지고 있어. 테슬라 한 대 한 대가 달리고 주차하고 위험을 피하고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 데이터는 도조라는 두뇌로 흘러가 그 두뇌는 다시 모든 차량을 최적화해서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뿌려주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도 1년에 한 번 신차를 내놓을 때 테슬라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AI 개선을 밀어넣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동차 얘기가 아니야. 도조와 테슬라의 AI 스택은 사실 만능 열쇠에 가까워. 자율주행차만이 아니라 로봇, 공장 자동화, 에너지 최적화, 심지어 가상 에이전트까지. 테슬라는 이미 도조가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 단순히 자기들 차량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계산 자원을 외부에 임대해주는 AI 훈련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지. 지금처럼 칩 부족의 클라우드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건 대담한 선택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기회야. 한번 상상해봐. 지금 전 세계 500만 대 테슬라에 적용된 시각인식과 의사결정 모델로 로봇을 훈련시킨다고 하면 그 로봇들이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고 가정집 안으로 들어가고 테슬라가 아직 발을 들이지 않은 산업에까지 확장될 수 있어.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테슬라가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테슬라는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실전형 AI 기업으로 변신 중이야. 자기만의 클라우드, 자기만의 칩, 자기만의 차량 네트워크, 자기만의 데이터셋을 가진 기업, 이런 스택을 가진 회사는 없어. 구글도, 애플도, 엔비디아도 말이야. 그리고 그 모든 걸 충전 네트워크 지배와 합쳐서 보잖아. 포드나 GM차가 충전기 꽂을 때마다 테슬라가 돈을 벌어. 여기서부터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 이건 더 이상 전기차 얘기가 아니야. 테슬라는 모빌리티 전체 생태계를 AI와 수직 통합으로 굴러가는 수익 머신으로 바꿔버린 거지. 충전 하나, 주행 한 마일, 데이터 한 조각까지 전부 퍼포먼스, 규모,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자기 강화 루프를 만들었어. 전통 자동차 업계가 겨우 EV 전환 생존 싸움하는 동안 테슬라는 도로, 로봇, 서버, 시스템을 짓고 있어. 그 속도, 정밀함, 야망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어. 미래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회사한테 가지 않아. 도로, 충전기, 칩, 그리고 그 모든 걸 제어하는 지능을 가진 자한테 가는 거야.
남들이 적응하려고 애쓰는 동안 테슬라는 격차를 넓히고 있지. 경쟁자들은 단순히 뒤처진 게 아니라 자기 무게에 눌려 무너지고 있어. 전통의 거인들 포드, GM, 토요타, 폭스바겐, 이건 애초에 다른 시대에 맞춰 세워진 회사들이야. 플랫폼은 거대하고 공장은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됐고 공급망은 낡고 비효율적이지. 화석연료 틀에 전기 미래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니 잘 될 리가 없어. EV 출시는 계속 늦어지고 예산은 터지고 필수 기능은 빠져. 배터리 공급은 막히고 소프트웨어는 버그투성이, 이익률은 쪼그라들고 있지. 그럼 테슬라 도전자로 꼽히던 신생 기업들? 루시드, 리비안 같은 회사들은 민첩한 경쟁자라더니 현실은 벽에 막혔어. 생산량은 적고 손실은 크고 차 한 대 만들 때마다 팔값보다 더 많이 들어. 수십억 달러를 태우면서 겨우 버티는 수준이야. 규모가 없으니 기술적 장점이 있어도 무의미하지. 테슬라처럼 수백만 대 차량도 없고 충전망도 없고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방 안의 코끼리, 비아디. 중국 안에선 강자지만 그 바깥으로 나가면 얘기가 달라져. 수출 규제, 관세, 낮은 수요 때문에 확장이 막혀. 차는 더 싸게 팔아야 하고 마진은 얇고 고급 기능은 부족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직 위협이 되지 못해. 그냥 각주 수준이지. 이제 테슬라를 보자.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야. 차 주변에 아예 시스템을 세우고 있어. 모터, 소프트웨어, 칩, 충전망, AI 스택까지 다 자기 손 안에 있지. 공장은 속도를 위해 최적화됐고 차량은 무선으로 스스로 업데이트해. 가격을 내려도 이익률은 업계 선두야. 남들이 1년에 10만 대 만들까 말까 할 때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200만 대 가까이 뽑아내. 이게 차이야. 전통 완성차 기업들은 비용과 관료제에 발목 잡혀 허덕이는 동안 테슬라는 속도를 올리고 있어.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때 테슬라는 규모를 확장해. 남들이 핵심 부품을 외주 맡길 때 테슬라는 직접 통합하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에너지, AI 전부 한 지붕 아래 있어. 이건 이제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재편이지. 테슬라의 우위는 몇 달 단위로 재는 게 아니야. 인프라, 데이터, 실전 실행력으로 재는 거야. 그리고 이 속도라면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즈음엔 테슬라는 이미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